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도박 혐의로 붙잡힌 외국인 10명이 달아났습니다. 20cm 정도 되는 회의실 창틈으로 빠져나간 건데 도주를 막을 쇠창살도 감시 인력도 없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텅 빈 주차장에 맨발의 남성이 황급히 달려갑니다. 이어 다른 남성들도 줄줄이 달려나와 순식간에 도로로 사라집니다. 도박 혐의로 붙잡힌 외국인들이 경찰 지구대 담을 넘어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이들을 포함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23명은 어제 새벽 광주의 한 단독주택에 모여 도박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근처 지구대 회의실에 대기시켜놓고 조사를 했지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0명이 창문을 통해 달아났습니다. 3개의 회의실 창문은 20cm가량 열리는 반개방 형태로 이 틈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실이나 화장실 등과는 달리 탈출을 막을 창살이 없었습니다. 또 회의실에 감시 인력도 배치되지 않은 데다 인원을 점검하지 않아 이들의 집단 도주는 30여 분 뒤에야 확인됐습니다. 그 틈으로 혹시 도망가겠네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그 지구대 앞쪽으로 나온 문 외에는 그 창문 외에는 없거든요. 이들 가운데 일부는 불법 체류자로 추정되고 신분을 도용한 경우도 있어 소재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탐문 등을 통해 일부는 신병을 확보했고 나머지 도주자에 대한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피의자 관리 지침 위반 등 현장 경찰관들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공사 중 붕괴 사고가 났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철거 작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8개 동 철거를 위해 필요한 타워 크레인 7대 중 4대를 설치했고 나머지 3대는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이번 달까지 준비를 마친 후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철거는 최고층부터 맨 아래층까지 위에서 아래로 한 층씩 잘라내는 공법으로 진행하며 오는 2025년에는 전체 철거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월 11일 공사 중이던 화정 아이파크 201동이 무너져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정부가 최근 제철 관련 산업만 입주할 수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터 일부에 신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인근 하동군이 정부의 규제 완화로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창원방송총국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동쪽 거대한 호수 형태의 동호안입니다. 산업입지법에 따라 제철 관련 산업으로 용도가 묶여 1989년 이후 사실상 방치돼 있었는데 최근 대규모 투자의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4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을 방문해 규제 완화를 시사했고 많은 또 고용을 창출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에 정부로서도 최대한 포스코가 편안하게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스코는 10년 동안 2차 전지 등 신산업 분야에 4조 4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광양제철소와 섬진강을 사이에 둔 하동군은 규제 완화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최근 포스코 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동군은 광양제철소로 인해 국민들이 이미 대기와 수질 등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2년 전 사회적 공원 촉구 건의문에도 포스코 측이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상생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집단 행동이 예상된다고도 했습니다. 하동군이 우려하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동호안은 갈사 산업단지에서 보일 정도로 아주 가깝습니다. 차를 타고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전남 동호안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 20년째 표류 중인 인근 하동 갈사 산단에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고 투자 심리도 위축된다는 겁니다. 하동군은 동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찾자며 하동군수와 포스코 사장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 하동군 의회도 관련 건의문 채택을 검토합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규제 완화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생 방안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항구에 정박된 배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박에는 가연성 물질이 많아서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으로는 드론을 이용해서 선박 화재를 더 빠르게 진화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훈련 현장에 대전방송총국 조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4월 부산 앞바다를 항해하던 선박 위로 새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은 14시간여 만에 꺼졌고 선원 4명이 숨졌습니다. 2년 전에는 태안 신진항에 정박해 있던 어선에서 불이 나 인근에 있던 선박까지 모두 20여 척이 불에 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 건수는 450여 건. 특히 선박의 경우 기름과 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이 많다 보니 한 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져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선박 화재가 잇따르자 소방과 해경은 대규모 선박 화재 상황을 가정해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30톤급 어선 엔진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어선으로 옮겨 붙자 해경과 소방 등 250여 명이 동원돼 불길을 잡습니다. 이번 훈련의 주인공은 첨단 소방 드론. 해경구조대는 드론이 가져다준 구명환을 이용해 물에 빠진 선원들을 재빨리 구조하는가 하면 소방 호스가 연결된 드론이 불이 난 선박 가까이 다가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리기도 합니다. 소방 드론은 소방대원의 눈높이로는 상황 파악이 어려운 화재 현장에서 지상 100m 이상까지 올라 불의 진행 방향 등을 확인하고 화재 진압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드론들은 소방 드론 관제 여러 대의 드론이 떠서 각 방면에 그런 현장들을 입체적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초기 작전 지휘에 큰 도움이 되고요. 소방은 이번 훈련을 다각도로 분석해 드론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구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의 금고 이자 수익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형대 전남도 의원은 도금고인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의 공공예금 금리가 예금은행 수신금리보다 연중 내내 낮다며 예치 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0조 원이 넘는 안정된 자금 조달처에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평균 금리로 탄력적으로 운영했다면 2배가량의 수익을 얻었을 거라며 올해 금고를 지정할 때 적극적 운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도내 29개 마을이 선정돼 국비 43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선정된 마을은 내년부터 4년간 한 곳당 15억 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받아 노후주택과 상하수도 정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공동체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국내외 정상급 댄서들이 참여한 댄스 축제인 2023 광주 스트리트 컬처 페스타가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우승자를 결정했습니다. 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배틀라인업 8 결승전에서는 우리나라 마리드와 AKA2 호안이 각각 왁킹과 팝핑, 오픈사이드 분야에서 우승했고 힙합 분야에서는 일본의 세이야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또 아시아 문화광장에서는 댄스팀의 화려한 공연이 이어져 스트리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자 씨름 발상지인 구례에서 지난 8일부터 나흘 동안 열린 제15회 구례 전국 여자 천하장사와 대학 장사씨름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자 천하장사에서는 거제시청 이다연 선수가 등극했고 여자 일부 체급장사에는 구례군청 김시우 선수가, 학생부에서는 구례 자연과학고 서륜아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 등 구례 지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한낮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는 살짝 낮은데요. 낮 기온이 광주와 영암 30도, 구례 31도 등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에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고요. 일부 지역은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300m 안팎까지 짧아진 곳들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나주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여수와 거문도의 낮 최고 기온 26도, 곡성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7도, 영암 30도, 장흥과 해남 29도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3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모레 낮부터 밤 사이에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2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